야, 오늘 6단원 대기 대순환 오랜만에 또 이 실험을 직접 해보는 활동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요 그림 혹시 작년에 아니 1학기 때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나? 저 잘못 풀려서 벌써 가야겠어. 여기 보면 미도에 따라 색깔이 좀 다르지? 이거 뭘 나타내는 걸까? 온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우리 뭐 전 범위에서 배웠지만 H와 L은 안 보이나? L인데 H와 L은 뭘 나타낼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다. 고기압 저기압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열대 지역, 기후적으로 봤을 때 아열대, 그 다음에 저기 위에는 이제 아한대 혹은 한대 지역, 한대 기후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렇게 부는 것 정도는 너희가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적도 지역에 뭐가 있지? 여기 열대 수렴대가 있지.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적도 지역으로 모이는. 그래서 여기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지. 저압대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기온이 제일 낮아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이렇게 저위도로 퍼져 나가면서 이 한대 지역에 서로 다른 형질의 공기가 막 만나다 보니 이제 이게 한대 전선이 형성되는 그러한 우리 지구의 이제 가장 조금 실제적인 그런 이제 구조나 기압 분포를 그림에 담았어. 이게 결국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지구의 대기 대순환의 결과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보는 지구 규모의 큰 바람이 어떻게 이제 연구되어 왔는지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고자 할 거야. 자, 책에 우선 개관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자. 이 내용도 지금 지구과학 실험의 교과서, 그 다음에 고급 지구과학에서 또 수특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서 소개한 것인데, 당연히 미도에 따라 에너지가 불균형 상태이다 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 지구 전체로 보면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복사평형의 상태가 이루어져 있다.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왜?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비스듬하게 들어오니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적어져서 이런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지구는 이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또 어떻게 방출을 하잖아. 지표에서 또 대기에서. 그렇게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또 위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흡수했던 것과 방출했던 것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여기 흡수량이 이렇게 되는 면적이고, 즉 요 면적이야. 요 면적, 요 면적. 이게 우리 지구에서 위도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에너지 양을 이제 줄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야. 와트 퍼 미터 제곱은 와트는 줄 퍼 세컨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위도별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런데 지구는 어떻게 한다? 그 열을 흡수하고 아무래도 고체 상태이고 뭐 이 지구 내에서 어떤 열 수송이 있고 뭐 전도가 일어나고 대류가 일어나고 복사가 일어나고 하면서 방출은 이 영역상에서 한단 말이야. 이 영역상에서. 이 영역상에서. 이게 면적이야, 면적. 선이 아니라. 이해되지? 다 알고 있었지? 네. 면적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위도 내지 중위도 영역과 고위도 영역에는 어떤 이제 교차하는 점이 발생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영역, 요 영역은 에너지가 빨갛게 하자. 요 영역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0도에서 38도 사이는 에너지가 시간당 면적당 계속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더 플러스로. 그 다음에 요 영역은 어떻게 된다? 시간당 면적당 계속 에너지가 부족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계속 더워지고 여기는 계속 추워져야 돼. 만약 여기서 더 이상 열 수송이 없으면. 근데 어떻게 한다? 지구는 살아남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이동한다. 당연히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때 어디에서 가장 열 에너지의 이동량이 많다? 이 크로스 때는 이 지점 위로 38도 이 부분에서 가장 열 에너지가 많이 이동한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있는 위도가 지금 어디야?
위도 38도, 35도 부근이잖아. 우산은 35도. 그러다 보니 가장 열 에너지의 이동이 많고 이렇게 열 에너지의 이동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기상 상태도 어떻겠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하겠지.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맑으면 좋겠네. 굉장히 예보하기에도 어려운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서 더 이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지만 기상청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질문이 있습니다. 응.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기상 예보를 마스터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는 쉽나요? 오 난이도가 아마 우리나라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만큼 되게 급변하니까 땅은 작은데 예보의 정확성의 요구는 되게 높을 거고 땅덩어리 엄청 넓으면은 좀 괜찮아 그래도 땅덩어리 요만한데 여기저기 막 산도 지형도 되게 굴곡이 심하고 하니까 난이도가 높은 국가야.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내용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해해주면 좋고 뭐 맨 밑에는 다 알겠지만 대기와 해수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자 그리고 대기 대순환의 개념 그리고 발견에 대해서 설명해. 여기 책의 일부를 인용해 왔는데 좀 빠르게 읽어보면 처음에는 하나의 세포로만 표현되는 북반구의 하나, 남반구의 하나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만 생각되는 단세포 모형이 헤들리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던 거야. 어떤 심플한 이제 모델링을 했느냐? 가정으로 여기 또 있고 여기도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 표면이 균일하게 물로 덮여 있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육지 또 해양 하면은 비열 차이도 있고 또 그 분포에 따라서 되게 에너지의 분포가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냥 다 물로 덮여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차등 가열 효과를 증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어떤 가정을 했냐? 태양이 항상 적도 바로 위 여기를 이제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여기가 제일 많이 에너지를 주잖아. 그래서 계속 태양이 적도 위에만 있다. 즉 어떤 계절의 변화와 같은 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그리고 또 세 번째 가정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기압 경도력에 의한 효과만 이제 보고 싶었던 거야. 이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대기가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지만 더운 곳에서 상승하고 어디까지? 대륙 본계면까지 상승하고 그 이후로 쭉 퍼져서 극지방으로 가고 고위도로 가면서 다시 냉각되니까 이제 밀도가 커져서 하강해가지고 다시 저위도로 오고 이렇게 하나의 큰 헤들리 순환이 남북 반구에 각각 하나씩 있다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냈던 거야. 뭐 이 내용은 방금 설명했던 것을 쭉 글로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거니까 각자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과연 실제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뭐 세계 2차 대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양이나 또 대기를 알아볼 필요도 있었고 또 라디오 존대와 같은 고층 기상 관측에 점점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행기도 막 하늘에 많이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더 빠르게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바람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려는 그런 이제 요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측 자료도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영국의 기상학자 페렐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던 거야. 즉 어떤 지구의 자전에 의한 효과를 고려해보고자 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 영도에서 상승한 그 더운 공기가 극지방까지 못 가게 되는 거야.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지구가 자전하니까 어떤 힘이 발생이? 전행력. 전행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쭉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상층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오른쪽 휘는 거. 진행방이 오른쪽으로 북반구는 남방구는 진행방이 왼쪽이 있지. 그래서 지금 단면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이해되겠나 이거? 네. 별이? 입체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30도에 하강한 이유가 또 있어. 차가워 냉각돼서. 냉각되는 건 아까 앞에도 있었잖아. 수증기의 점령. 수기 잠열. 중위도가 뭐라고 할까? 상승에서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전형력 때문에 이동하니까 이동 경로가 어떻게 돼?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길어지지. 그러니까 상층 공기는 차갑잖아.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더 어떻게 돼? 위에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가니까 이동 경로가 더 길어지지. 네. 그러니까 상층에서 냉각을 받게 될 시간이 어떻게 돼? 더 아, 길게 되겠지. 아, 네. 그러니까 더 이제 멀리 극지방까지 못 가게 된다는 거야. 전력력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야.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위도 30도 부근에서 더 오랜 경로를 지나면서 냉각을 받아가지고 결국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런 이유로 결국 하강한 공기는 다시 저위도로 또 고위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한편 극지방에서 하강한 찬 공기는 위도 60도로 이제 저위도로 내려오면서 이 아까 헤들리 순환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던 그 상대적으로 더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서 여기 어떤 전선을 만드는더라. 여기 구름 그려져 있는 거 보이나 여기? 아, 네. 이 상대에 구름도 그려놨지.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전선면이 되는 거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렇게 공기는 상승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다양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지. 여기 구름이 뽕뽕뽕뽕뽕 나타나 있어. 그리고 상승한 공기는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그래서 북반구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남반구에서 세 개의 이제 순환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것을 3세포 순환 모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현준이가 얘기했던 요 방향의 순환,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페렐이 또 새롭게 얘기했던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편서풍이 굉장히 우세하게 불더라는 그런 관측 결과에 기인해서 발견한 이 페렐 순환 그 다음에 얘는 따로 그냥 만들어진 거니까 극순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복습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해주고. 그런데 또 이렇게만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는 뭘 고려한 거다? 자전의 효과를 고려한 거다. 네. 근데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심플하나? 아니지. 여기 저기압이고 여기 고기압이고 여기 저기압이고 여기 고기압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기압의 배치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그리고 실제 바람도 훨씬 더 다양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했을 때 개발했을 때 모델을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이거는 그럼 또 뭘 더 고려한 걸까?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것들 있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육지와 해양의 분포. 실제로 큰 대륙을 가진 실제 지구는 이상화된 이런 동서 패턴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반영구적인 고기압, 저기압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고기압 또는 저기압이 실제로 전 지구상에 반영구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 이 각각의 고기압, 저기압들 이름도 다 있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뺐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는 이제 이거를 펴면 이렇게 나타나. 여기 이름은 있어. 알류산 저기압, 아이슬란드 저기압, 버뮤다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이런 것들이 전 지구상에서 1년 내내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위치가 이 계절에 따라서 ITCG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수업했었다,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 고기압, 저기압들도 또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해. 근데 이 내용까지는 자세히 안 할게. 그리고 강의 자료 요 QR 코드 넣어 놓을 테니까 혹시 호기심 있는 사람들 요 링크 한번 들어가 봐봐. 그냥 이제 요 강의 요 자료에 대한 설명 영상이야. 자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이 3세포 순환 모델에 기인한 어떤 대상류의 단면을 보면은 또는 평균 저하면 순환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개념이냐 동서 방향으로의 어떤 풍속을 나타내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Z로가 되겠지. 제일 풍속이 빠른 지점 말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 번 봤지만 이 단면상의 어떤 이제 순환 방향을 나타낸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방향이 좀 다르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 네. 순환이 아니라 지금 다 여기로 갔잖아.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맞아. 관측적으로 보면은. 왜냐면 여기서 발생한 이 상층의 바람이 있지. 이게 딱 여기서 돌아오는 애와 마주했을 때 그 세기가 사실 얘가 훨씬 더 압도적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상층에서는 이 열수송도 있고 그래서 세기도 그렇고 얘가 더 우세해서 하층 뭐 상층 다 같이 이렇게 북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그래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상에서도 상층에서도 우세.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화살표가 뭐 사실은 오류가 아니라 관측 결과의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소개하자면 오늘 실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쌤 시험에서도 늘 이론적인 내용 또 실험에 관련된 내용 내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들어보자. 오늘 실험 장치 준비물을 미리 소개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쓸 거야.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서로 다른 온도의 물을 넣게 될 거라는 거지. 이때 이 가운데 있는 물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때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정해보자. 자, 먼저 우리가 물을 넣을 때 이 가운데 넣은 그 물의 수심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회전축, 이 회전판 위에서 얘를 돌릴 거거든. 이 회전축으로부터 여기 가운데 통의 바깥 부분, 외벽까지의 거리를 뭐라 하자? B라 하자.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 이 중심 영역에 가운데 있는 게 내벽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러면 B 빼기 A는 뭐겠어? 여기와 여기의 차이겠지. 네. 이만큼 차이 안에 요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H 곱하기 어떻게 보면은 뭐 부피로 생각하면은 파이 B 제곱 H 이게 뭐야? 이만큼에 들어가는 물의 부피지. 네. 여기서 빼기 파이 A 제곱 H 하면 요만큼에 지금 넣은 부피지. 네. 그럼 요 두 개를 빼면 뭐겠다? 요 안에 넣은 이 중간 요 영역에 들어간 물의 부피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 물의 양과 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다고 봐줘도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실험의 결과가. 그리고 또 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 당연히 오메가가 있겠지. 빨리 돌리냐, 천천히 돌리냐.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아무래도 이 물이 가지는 자체 어떤 중력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중력 가속도도 이 실험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다음에 또 이 물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 실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물의 종류는 결국 이 물의 어떤 열 팽창 계수, 뭐 사실 뭐 점성과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열 팽창 계수의 개념으로 기대시겠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변수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바깥의 물과 안쪽의 얼음물의 온도차를 델타 T라고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수로 두고 각각 분모 분자에 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넣어서 어떤 무차원의 수를 만들었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열 로스비 수라고 얘기를 해. 이 열 로스비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실험에서 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파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 실제 우리 지구도 어떤 온도에 따라서 편서풍 파동이 막 이렇게 심하게 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제트류가 빨라서 이 편서풍의 파동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개념이 결국 이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종합해 놓은 하나의 조작적 변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이 이 실험 장치를 실험을 해본 거야.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래프에 그려냈대. Y축에는 아까 전에 봤던 열 로스비 수의 개념을 넣었고 얘가 이제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값이.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어떤 또 임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이 G 스타라는 개념을 잡았는데 여기 적어놨듯이 G 스타 분의 1이라는 이 개념은 분자의 중력 가속도 분모에는 2오메가 제곱 그리고 B-A 제곱 이런 값을 넣었어. 그러면 이 값이 요 값도 잠시만 여기 B-A 제곱이 요거 선생님 식 한번 다시 볼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Y축도 무차원의 수고
단위가 없고 그 다음에 얘도 단위가 없는 개념이 나와. 그래서 얘도 단위가 없고 얘도 단위가 없지만 이 그래프에 이제 도식을 함으로써 이 실험의 결과가 파동성이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뱅글뱅글 돌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봐주면 되겠어. 여기 안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이 실험에서 그 만들어지는 파의 개수가 몇 개이냐를 의미하는 거야. 만약에 실험 결과가 이 안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되면 파수가 0인 거지. 즉 이제 헤들리 대칭 구역인 거야. 그리고 만약 파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기 힘들어.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위아래 하나, 위아래 하나. 그래서 지금 얘는 파수가 몇 개인 것 같아? 3개인 거야. 만약에 이렇지 않고 네이클로버처럼 이렇게 되면은 파수가 4개인 거고 더 많아지면 이제 수가 많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수가 실험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볼 건데 회전 원통 실험을 이용해서 대기 대순환을 이해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준비물들이 지금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보면 되겠고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 자, 첫 번째는 회전 원통의 세 부분에서 중간에 있는 원통에는 뭘 넣는데? 그냥 상온에 물을 넣는데 그 다음 제일 안쪽에는 얼음을 넣는데 제일 바깥에는 뜨거운 물을 넣는데 왜 저렇게 넣을까? 저위도 고위도 그렇지. 제일 바깥에 이제 적도, 그다음에 제일 중간 쪽에 극지방의 어떤 유체를 생각하고 지구의 어떤 단면을 고렸을 때 저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이제 물을 넣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서로 다른 온도의 물을 서로 다른 영역에 넣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가운데 영역에 뭘 띄울 거래? 송화가루. 송화가루를 넣는 이유는 뭘까? 파가 그치, 물의 이동을 이제 상대적으로 또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빈칸에 들어갈 포스트잇에 들어갈 내용 그러면 뭘까? 얼음이 든 수조는 우리 지구상에서 어떤 영역을? 고위도, 맞아, 극지역을. 그 다음에 실온에 물이 든 수조는 중위도 영역. 그 다음 더운 물이 든 수조는 저위도, 적도 영역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쌤이 잠깐 뒤에 나온 이유는 물을 좀 미리 빗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을 쓸 텐데 이제 선생님이 다 써서 괜찮긴 하겠지만 유의사항으로는 전원과 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컨센트. 그다음에 뜨거운 물 다룰 때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룰 거 쌤이 부어줄게. 그리고 온도 차이를 사실 지나치게 크게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에 실험에 토의해야 될 내용도 있거든. 온도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도 있는데 온도 차이가 사실은 50도, 60도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식으면 좋긴 좋대. 근데 활동하다 보면은 약간 열 전도나 평형 때문에 물이 조금 식어.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체크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빠르게 보자.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중간에 있는 상온의 물 표면에 송화가루 골고루 이렇게 떨어뜨려준다. 이때 또 유의사항은 너무 많이 송화가루를 넣어버리면 이게 마치 죽처럼 돼버려. 실제 점성이 죽이 된다는 게 아니라 송화가루가 너무 많아서 약간 이동이 잘 보이잖아. 그래서 조금 넣어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한 반 스푼 정도만 넣고 골고루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골고루 톡톡톡 털어줘야 돼. 한 곳에 확 부어가지고 휘휘 넣어버리면 안 돼. 골고루 이렇게 터트려서 떨어뜨려주면 되겠어. 그 다음에 처음에는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해봐봐. 이때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돌렸을 때 안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눈금을 한
12시 내지 1시 방향. 거기 보면 사실 눈금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한 4칸, 5칸 정도 상에 좀 하면 약간 느리게 돌 거야. 느리게 돌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즉 이 회전 원동 건들지 말고 이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카메라로 영상 한번 찍어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는 맨 끝에서 한 2번째 정도? 그 정도로 빠르게 해가지고 그 속도를 일정히 유지해서 한번 움직임을 잘 오케이?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온도 차이가 점점 작아지겠지. 그래서 딱 처음 할 때 선생님 온도계를 줄 테니까 델타 T가 몇인지 처음에 측정해서 그러면 아마 델타 T가 한 40도, 50도 날 거야. 그 이상 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 힘을 체크하고 실험을 진행해서 느리게 빠르게 하고 즉 온도 차이가 클 때 느리게 빠르게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면 온도가 차이가 줄어들 거야. 아니면 임의로 너희가 온도 차이를 줄여도 돼. 그렇게 해서 온도 차이가 한 20도 정도, 20, 30도 정도 나면 온도 차이가 적을 때 느리게 빠르게 해가지고 성악가로 이기는 거야. 그 4개의 경우에서 언제 좀 제일 이 파가 잘 나타나는지 한번 하는 거야. 이전 실험에 보면은 파를 하나도 같이 못하는 팀도 있었어. 그래서 이 실험이 사실 쉽지가 않아. 미리 그 결과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주면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험을 준비해가지고 여기 12시 해가지고 단시계 방향으로 돌려보는 거야. 또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인피를 떨어뜨렸는데 앞에 불 좀 떠. 정확하게 골고루 하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데 속도 증가시키자고. 왜냐면 속도를 느리게 했다 빠르게 했다 하면은 각속도 차이 때문에 그냥 섞여버려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성급하게 속도 올리지 않도록. 그럼 지금은 어때? 계속 그냥 헤들리 순환이 일어나지 않지? 그냥 축 내치 그냥 원형으로 계속 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얘가 어떻게 돼? 일그러지지. 일그러지면서 점점 뭔가 파도 모양의 소용돌이 파동성이 점점 굴곡이 이렇게 확인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안정화되면 이렇게 뭔가 피자의 바이트 먹어봤어? 끝에 바이트 하나씩 뜯어먹는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실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확인이 되면 이 교과서에 느리게 돌렸을 때 빠르게 돌렸을 때 그림 그리는 거 있으니까 교과서에 그림도 그려볼 수 있도록. 자, 조를 3개로 나눠 볼 거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를 1조로 할게. 6명 1조 여기서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5명은 2조로 할게. 여기서 실험하면 되고 아니네 저기서 실험하자. 저기 1조는 여기서 실험하자. 그 다음에 3조 여기 6명은 여기서 실험하자. 오케이? 그러면 조별로 준비물 챙겨올 사람 3명, 2명 나와서 여기 준비물 좀 가져가자. 자, 요거 장치랑 그리고 챙겨가지. 그 다음에 온도계 2개. 온도계 2개. 자, 이거야. 온도계 챙기고 아직 다 안 줬다. 잠시만. 송화가루랑 저기 송화가루랑 내가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물 담을 비커. 이렇게 끝.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실험 장치 하나. 그 다음 요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온도계 2개. 그 다음 이쪽으로 와볼래? 물담을 그 다음에 3조 이렇게 들고 왔고
나머지 이거랑 자 그리고 얼음은 선생님 저기 뒤에 뒀으니까 팥빙수처럼 많이 있거든. 준비하면 심리가 돼. 자, 첫 번째 세팅 물을 준비한다. 뜨거운 물을 선생님이 부어줄게. 가운데 얼음 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앙에 가운데 얼음 넣고 그 다음에 중간 영역에 상온의 물을 담아보자. 상온의 물. 이거 피커. 그냥 옆에 수조에서 부으면 된다. 오네. 소금가루가 얼마인지 알았지. 아. 나도 좋아해. 나는 얼음 먹을게. 아니 보이세요? 얼음 먹을게. 주먹을 쥐지 말라고. 자 온도 요거 가운데 자 그리고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불러줘. 뜨거운 물 부어줄게. 오케이. 자 송화가루를 위에 살짝 뿌려주고 준비해야 돼. 송화가루 대정아, 대정하자. 얼음 넣고 상온의 물 넣고 송화가루 살짝 꾹꾹 골고루 뿌려주고 준비되면 선생님 얘기해줘. 첫 번째 실험은 느리게 굴려볼 거고 온도 차이 몇인지 체크하면서 실험해보면 됩니다. 물 수심도 체크가 되면 더 좋은데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물을 채워줘. 자 여기 자 다시 수심도 되고 가운데 물의 수심이면 돼. 가운데 물의 수심 옆으로 해가지고 한번 재봐봐. 물을 몇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하면 되는데 물 너무 작으면 안 돼. 얼음을 준비됐나? 오케이. 야 너무 많다. 자 온도 재고 한번 천천히 돌리면서 실험해보자. 3.3cm 기록해두고 쌤이 뜨거운 물 부으면 일단 티 측정하고 한번 손들이 진짜. 빵꾸 난다. 야 너. 얼음 온도, 그다음 소금 온도 한번 어차피 돌릴 건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이 정도 준비됐나? 예. 수심도 측정했고? 예. 오케이. 선생님 어? 얼음이랑 중간에 있는 물 온도 측정하는 거 맞나요? 바깥에 뜨거운 물. 델타 T를 측정해야 돼. 민규지. 이거 말가 깁스해 봐. 아예 이 정도? 알아서 해. 그걸 이게 자, 살을 측정하고. 온도야?
간다 이제 어떻게? 아 그래? 다른 손으로. 온도 측정은 빠르게 하고 조금 천천히 돌려보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임을 촬영해서 하가 발생하는 지역 촬영해봐봐. 이렇게 돌려. 돌려야 돼. 테이크로. 돌려야지 얘들아, 돌려야 돼. 천천히 느린 속도로 한번 돌려보자. 네, 역회전으로 해야 돼. 반시계 방향으로 하자. 우리 북방구처럼. 역회전으로 해야 막 급속도 돌리면 안 돼. 막 느리게 먼저 하랬잖아. 12시 내지 1시 방향으로 해서 느린 속도로 한번 돌려보고 영상을 촬영해보면서 오래 되는데? 하가 나타나는지 뭐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적어도 한 1분, 2분 정도는 보아야 돼. 여기서 안 보이는데 몇 눈은 안 보이는데. 손가락을 너무 적게 뿌린 건가? 성악가를 너무 또 적게 넣으면은 안 보일 수도 있고. 속도 좀 빠르다 지금. 또 쳤고. 야 별로 안 걸렸어. 이 반쪽이네. 위에 조명 가리지 않고 보면 좋다. 조명 아예 어두워 버리면 안 보여 가루가. 지금 나타나나 한번 봐봐. 나타난다 하는. 그냥 돌아. 가운데 있는 거 같은데 나오냐? 플래시 켜고 봐도 좋다. 왜냐면 배경색이 투명이기 때문에 밝게 해서 보면 더 좋아. 나타나는 사람 얘기해줘. 쌤이 카메라로 줌인 해볼게. 뭔가 파동성이 나타나면 돼. 그리고 파수가 몇인지 한번 헤아려 보면 더 좋고 나중에 영상 보면서. 뭐가 보이는데? 야, 너 꾸rat어. 아니 근데 아무것도 파가 안 보여야 보여.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많이 뿌려야 되나? 좀 더 많이 뿌려봐 그러면. 뿌려줘. 가루를 약간 둥둥 띄운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넣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 일정한 거 괜찮은가? 그래보자. 꽤 많이 넣었는데 보자. 띄우고 그 이동을 보는 거야. 네, 저희 보여요. 진짜? 왜 거짓말 쳐? 왜? 아니 건물. 아니라고? 아쉬운데. 피셜 사진을 한번 해야 된다. 야, 그만 사기네. 진짜 보였을 수도 있잖아. 나도 보이는데. 보이잖아. 이렇게. 아 페이도 봤어. 이제 오피셜이 됐다. 아, 이제 오피셜이야. 아,
어떻게 해서 이거를? 보이지 않아요? 한 이거 20개 어떻게 정도 쓴 거야? 있는데.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시작점. 야 그것도 보이는데 없어요. 뭔가? 저고생이 보이는데? 보이잖아. 어. 살 나도 보이는 것 올려야 같았어. 되나? 이 정도 간격으로 보여요. 여기 있네. 어. 네. 동심원상은 절대 방금 아니잖아 보고 이게. 있는데. 보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그림자 진다 또 위에서 조명 내리쬐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 정지해가지고 그 몇 개인지 한번 물결 쭉 해가지고 보면은 아마 파수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대충 한 5 내지 6 정도일 것 같은데. 자 그럼 1차 시험 끝냈고 이제 온도 다시 한번 측정해봐서 빠르게 해봐봐. 알지? 아직 온도 차이가 좀 있을 거야. 혹시 또 저희도 뭔가 보이는 거. 그러네. 야 기다려. 지금은 잘 안 볼 수 있어도 이거 조명 때문에 그림자 져서 안 보인다. 조명 조금 더 위로. 이게 촬영이구나. 나타나는데 문영이. 맞죠. 정확히 신신. 잠시만. 나도 계속 촬영하면 되는데 나 옆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오래 찍어. 중간에 한번 정지해서 보면은 대충 이렇게 파 물결 해가지고 하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보이시나요? 그러네. 막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네 지금. 괜찮다. 다른 실험 해보자. 잠깐 멈춰보고. 자, 두 번째는 온도 차이가 아직 큰 상황인데 조금 빨리 돌려보자. 네. 빠르게 좋은 거지. 빠르게 돌려봐. 빠르게 돌렸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진짜 한번 하고. 방금 뭐랬어? 오늘 더안 먹어.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싶어. 근데 너 지금 이나 해라. 옆에서 누가 조금 조명을 켜주면 좋겠는데. 지금 저 전했다고. 야 이거 뭘 추가해야 돼? 이거 물결 보인 거. 어쩌 치고 어떻게? 그러네. 처음부터 안 평평했어? 안 들어가 그래? 많다고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해보자. 중간에 얼음 이미 좀 충분히 찼잖아. 일단 델타 T 한번 보고 빠르게 돌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쌤 시간 1분 줄게. 우리 미안한데 좀 쉬고 5분만 더 하자. 되게 보이기 안 보이면 괜찮다고 볼 수 있어. 자, 빠르게 돌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 안 보여요. 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소화가루는 어떤 움직임이 보여? 모양을 보면 뭔가 있어? 그냥 회전 방향 그 같이 그냥 계속 같이 움직이냐? 자, 그러면 빠르게 돌렸을 때의 특징도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야. 맨 설명인데 맨 끝에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기도 약간 그래서 제대로 뿌리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뭐 보이나? 성악 가루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 통째로 보여요. 물 따라서 빠르게. 물 따라서 빠르게 돌고 있다. 그렇게 그러면은 체크를 해주고. 자, 느릴 때와 빠를 때 차이 우리 교과서 토약이 1번의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쌤 시간 1분 줄게. 다 한 팀은. 그래 이런 거였어. 이런 거. 맞아. 잠시만. 야,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오케이. 자, 얘들아 느리게 빠르게 했으면은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자, 정지하고 보다 자리 앉아보자. 뒷정리는 조금 이따 해도 되니까. 자, 결과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마무리할게. 자, 촬영도 해보고 너희가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사실은 원래라면 좀 굉장히 천천히 돌렸을 때는 뭐 거의 아예 그냥 안 돌리거나 굉장히 천천히 돌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조금씩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이런 터뷸런스 뭔가 소용돌이 파동이 이렇게 발생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어떻게 했어? 맨 마지막에 엄청 빠르게 해봤지. 엄청 빠르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런 파동성이 또 사라지더라 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아마 회전 느릴 때를 너희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고 엄청 빠르게 했을 때는 다시 이런 이제 축대칭 모형의 움직임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관찰한 사원의 물의 움직임 실제 지구의 대기 대순환과 관련지어 설명해보면 결국 지금의 움직임이 편서풍의 발달을 본 거야. 편서풍이 폐를 순환에 있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 단면에서 한번 보자. 뜨거운 물이 외벽에서 상승하고 찬물이 내벽에서 하강을 해. 그러면 이런 순환이 만들어지겠다, 그렇지? 요 영역이 바로 폐를 순환과 같은 상황인데 이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이렇게 이동할 거야. 만약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헤드릴 순환이지. 근데 자전하니까 전영역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런 파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진행방의 오른쪽을 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런 식의 파동이 나타나는 거거든. 적당한 온도 차이 그다음에 적당한 회전 속도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고위도로 가면서 휘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편서풍 그리고 제트류도 이런 식으로 파동성을 그리면서 흐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물을 담고 실험을 했는데 왜 온도 차이가 나는 것이냐? 바로 이 실험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 즉 델타 T가 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3번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4번 질문, 그림이 가려졌는데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위도에 따른 그렇지. 위도에 따른 이 속도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전체가 다 도는 거잖아. 그럼 각속도 다 똑같잖아. 우리 지구도 사실 각속도가 다 똑같아. 그렇지만 더 빨리 돌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 임의로 선속도를 더 빠르게 해버리는 거잖아. 각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더 심하면 기압 경도력이 어떻게 돼? 더 커지고 전향력도 더 커지고 즉 지균풍의 풍속도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각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이 상층의 편서 풍속을 더 빠르게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데 이 그래프 선생님 소개했었잖아. 이 그래프에서 이 온도 차이 그리고 각속도의 변화에 따라 이 그래프에서의 도시되는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를 해볼게. 자, 먼저 Y축의 변화를 생각해보자. Y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다른 게 변화가 없다면 델타 T가 영향을 주는 거였거든. 그러면 온도 차이가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 플러스 Y 방향으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온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수가 점점 작아지다가 파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 이거는 우리 실제 지구에서도 남북 간의 온도 차이가 크면 제트류가 너무 빨라서 파동성이 안 생기고 완전 직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지. 이해되겠나? 그리고 만약에 오메가가 커진다. 오메가가 커진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Y축은 작아지고 X축은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요 방향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오른쪽 아래로 간단 말이지. 오메가가 커지게 되면. 그래서 오메가가 커지게 되면 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 온도 차이가 좀 작은 상황에서 나면 뭐 오메가를 다르게 해봤자 변화가 없을 거고 온도 차이를 적당한 요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오메가가 커짐에 따라 파수가 점점 커지고 다시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야. 요 그래프에서 이 실험을 대입해 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요 정도도 같이 이해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오메가 증가시켜 봤는데 파동이 사라졌지. 그 이유가 처음에 예를 들면 파수가 4개, 5개 여기 있다가 오메가가 증가하면 어디로 갔다? 오른쪽 안에 여기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헤들리 대칭구역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거라고 얘기해 주면 돼. 이해되겠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야. 실제 지구 대기 운동은 우리 평균 동서 방향의 대기 대순환보다 더 복잡하다. 그 이유는 아까 사실 수업하면서 했다 그랬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즉 가정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 수업하고 마무리하자. 아이고 긴 시간 따라와줘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요거